물컵 좀 드실래요? 잘하세요. 든든해. 지난번에도 본인적으로는 뭐 잘 아시니까. 아니 그래도 초선이 초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들어왔는데. 잠시만. 이 옆에 가면 빵도 되게 예뻐요, 모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설 연휴 본격적으로 주말에 들어가면서 설 귀성 귀향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광주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 확실히 좀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그 여파들, 불안감들, 돈을 좀 안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돈들이 안 돌아가는 이 경제 이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우리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산업.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금 체불을 비롯해서 이 부도 업황 악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사실 장사가 좀 안 됩니다. 실제로 식당을 가면 잘 되는 식당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또 대부분의 식당들은 이제 손님이 없고 한산한 모습들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경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은 경기 침체 그 여파들 분위기들을 바로 피부로 이렇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아무래도 월급이 달달이 나오신 분들은 좀 체감하는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건데, 이 자영업 또 제조업 이 사장님들이 느끼는 위기감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못 받고 체불 임금이 광주 전남에만 3,000명이 넘는 분들이 300억 원에 가량 월급 돈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유치권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불안한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좀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고 광주 경제부동산 아파트 다루고 있고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이제 아파트가 안 팔리죠. 있는 집도 안 팔리고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나 분양 대행사도 생존을 걸고 이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할인 분양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주는 서비스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안 사는 겁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 있는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쓰는 이런 그런 상황들. 이 내수가 좀 돌아야 되는데 이 명절에도 사실 돈을 좀 풀리고 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진짜 느껴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전화 와서 오늘 뭐 광주 경제박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치과에서 일하시는 구독자님이신데 일단 뭐 이빨 아프고 치과 아픈 거는 돈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쓴다고 하는데 나머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치장하고 관리하는 이런 거는 좀 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오다 가다 그 벤츠 그 광주 매장 있잖아요. 거기 지나가다가 오늘 거기서 시위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지나가는 상황도 보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벤츠에서 일하는 이 사원들, 판매 사원들 수당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제때 지급이 안 돼서 시위를 오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명절이 이제 내일 모레 코앞이고 대목인데 결국은 이렇게 돈들이 안 돌아가고 못 받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이 지역 경제 이제 먹구름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돈 단위수가 크잖아요. 이게 몇억 하죠. 보통 요즘은 이제 34평 기준으로 6억대가 됐습니다. 어느새 6억대가 됐고, 지금 뭐 6억 중후반, 7억, 8억, 9억, 이제 10억까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좀 광주 현실로 봤을 때는 너무 높다. 고분양가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드적들이고 실제로 제가 체감하기에 광주의 급여 수준을 보더라도 너무 좀 높은 게 맞는데 이 또 상황 건설사 상황들 보면 이걸 또 낮출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요건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금 하반 경직성이라 하거든요. 한 번 올린 임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올리게 되면 그 윗 단계까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건비 포지션 구조가 이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고스란히 아파트 분양가에도 녹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준비한 부동산 아파트 경제 소식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상무 광천 지하철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km가 좀 안 되는 그런 이제 노선인데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지하철 공사하는 방식이 이제 땅을 파는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죠. 보통 킬로미터당 1km를 파는데 이제 이 지하철을 개발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비용이 이제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 100m를 팠을 때는 이제 100억입니다. 1m는 10억 정도 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 차원에서 이제 효율적인 예산 추진들 그래서 찬반 논란들이 있어오기 마련인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 지방비가 별로 없습니다. 재정 열악하기 때문에 이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재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광천 지하철 국비의 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10년 단위로 진행하니까 지금 이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이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 논리들을 만들어서 이 국토부에 이제 제안하는 겁니다. 국토부 승인이 끝나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제 이런 과정들 거쳐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이 10년 단위로 완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현재 광주 광역시의 의지는 높습니다. 이 상무 버스 터미널 그 전남방직 더현대 복합 쇼핑몰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광주역까지 이어지는 7.78km 이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들 행정 절차의 첫 번째 단추가 공청회다. 내일 모레 24일 날 오후 2시에 광주 철도공사, 도시 철도공사죠. 철도공사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지하철 우리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지하철 많이 안 타실 겁니다. 지금까지 광주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실제로 지하철과 관련해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하철 뭐 사실은 지금까지 한 몇 번 탔을까? 한 10번 정도 탔을까요? 저는 그래도 좀 많이 탄 편인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 하나로는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돌려서 하는 순환선을 만든 게 지금 2호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호선 여기가 이제 길이가 27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이 인프라 사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돌려서 하니까 요게 이제 41km 정도 됩니다. 올림픽 마라톤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42km 정도. 한 바퀴 돌면 마라톤 코스가 하나 되는 거네요. 이 공사들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광천 지하철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의 공청회. 근데 좀 이제 지역 간의 좀 갈등들 반바들도 좀 예상이 되는 게, 이 지하철이 좀 소외된 노선들이 남구 쪽, 특히 효천지구라든가 광주대 쪽에 계시는 분들, 원래 이제 지하철, 거기도 이제 계획안들이 좀 있어서 그 기대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거기는 이제 좀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갈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들은 좀 반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차별 받고 있다. 왜 강촌동만 집중하느냐? 남구 쪽은 교통의 사각지대, 이 지하철 안 된다. 그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터에 이제 오늘 보면 광주 나주 광역철도 이 사업이 똑같아요. 이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먼저 앞서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광주 나주를 광역철도로 잇는 사업입니다. 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된 국제 사업인데 이 사업 규모가 얼마냐?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광주 상무역을 진행합니다. 상무역은 이제 앞으로는 교통의 완전 중심이죠. 이 더블, 3, 4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합쳐졌던 여기서 이제 상무역이 핵심 이 교통의 중심이 될 건데 여기서 출발해서 나주 남평 혁신도시 나주역까지 이어지는 26km 정도 되는 이 광역철도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 철도가
정부에서는 직선 거리로 바로 나주를 잇는 이 짧은 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광주시에서는 요거를 이제 효천쪽으로 연결해가지고 남구 쪽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늘 안을 국토부에 계속 제안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니라 이렇게 좀 돌아가는 변경 노선안, 예, 그 계획을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토부에서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기획재정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안 된다. 효율성 없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원래 계산 에타 노선안 원래 계산으로 이 노선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런 것과 맞물리면 이건 좀 이제 이쪽 지민들에 대한 이 반발이라든가 소외감들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광주 중요한 발전축 중에 하나가 이제 광천동. 앞으로 이제 여기도 이제 교통량으로 치면 현재 일일 교통량이 14만 대 정도 되는데 복합 쇼핑몰 2개가 들어서죠. 이 전남방직 주상복합 아파트 4,300세대, 광천 재개발, 신세계, 주복, 예, 화정, 아이파크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새롭게 만들게 되고 복합 쇼핑몰 이용하는 고객들 유동 인구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어제 관련한 이 토론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때 이때 이제 토론에서 이 교통 통계 유발 통계를 예측을 했는데 일일 30만 대 가까이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땅을 파고 입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 대책들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제 여론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24일 또 현장에 가서 또 자세한 현장의 목소리들 또 우려되는 상황들 또 새로운 이야기들은 그때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야기 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호타이어 강 시장은 이제 용도 변경 해주겠다. 예,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 단, 예. 요건들을 갖춰서 와라. 개발 계획 요건들, 이런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 새 공장 부지 매입 완료를 해라. 한평 빅그린 산단으로 이전하는데 지금 계약금 만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땅을 완전히 매입을 하고 착공할 계획을 해라.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그 계획을 마련해라. 그러면 용도 변경 협상에 들어가겠다. 사실 이제 공은 금호타이에 던진 겁니다. 요건이 되면 그때 협상을 하겠다. 용도 변경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용지가 이 상업부지라든가 이 준주거,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 땅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모기업은 더블스타라는 중국 이 100년 국영 기업입니다. 중국 자본이 땅값을 비싸게 팔아먹고 팔고 도망갈 수 있다. 이게 먹튀. 예, 먹고 튄다. 예. 그리고 개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말대로 지금 광주 부동산,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지가 않죠. 이 1조가 넘는 사업이죠. 이 조 단위의 사업을 투자할 만한 그런 시행사, 이 건설사를 구할 수 있느냐. 예. 이제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풀어야 할 숙제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21일 부시장 그리고 도시 개발 관련된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이 금호타이어를 방문했습니다. 이 정일택 대표를 비롯해서 황경순 노조위원장, 오윤영 노조위원장, 예, 곡성 이게 2개가 있죠. 광주나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현재 매출은 4조 5,700억 장사를 잘해서 지금 돈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 가동을 또 멈출 수도 없어요. 금호타이어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멈추면 손실이 좀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송정권 일대에 개발 사업의 한 축을 차지할 금호타이어 부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가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등산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중도금 1, 2차 되면서 이쪽이 앞으로 이제 광주에서 굉장히 좀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축의 공장이 금호타이어 공장이 어떤 형태로 이전을 할지 또 어떻게 개발할지 누가 개발할지 여기가 어떻게 변신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이 전통시장 소식입니다. 이 좀 돈이 되는 소식이라 가면은 장애에 가면 이 광주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서울 제수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매를 하면 30% 최대 4만 원까지 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물건 살 때 마트로 가기보다는 전통시장 가서 뭐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생선 같은 거 사잖아요. 그러면은 상품권으로 물건 산 거 최대 이제 4만 원, 이렇게 2만 원까지 이렇게 돌려준다는 소식. 이제 광주시에서 경제 활성화, 내수시장 활성화, 그런 이제 정책을 냈는데 광주 전통시장에서 장 보면 최대 30%의 환급금을 주겠다. 농수축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30%. 예, 바로 상품권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
사고 상품권 받으면 또 살 수 있는 거죠. 더 이렇게 덤으로 살 수 있다. 실제로 저도 한번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그 생선 사러 왔었는데 횟감. 근데 그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 받아서 그걸로 바로 사서 그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좀 돈 버는 쏠쏠한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 설 연휴 기간 대인시장, 양동시장, 봉선시장, 말바오시장, 우산 매일시장, 서부 농수산물 도매시장, 무동시장, 송정 매일시장, 이 남강주 시장에서 이 같은 정책을 합니다. 농수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6만 7천 원 정도로 사야 됩니다. 최저 이렇게 4만 원에서 6만 원 사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제 이거를 캐시백 같이 돈을 2만 원씩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에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이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시장에서 장볼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셔서 사면은 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 돈 버는 소식이라고 참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튼 만나다 보면 좀 불안감이 좀 느껴집니다. 저도 불안감 느껴지고 어제도 후배 만났어요. 예, 직장 생활하는 후배 이제 아파트 하나 분양권 사서 했는데 지금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예, 금리 문제 또 아파트가 막 값이 좀 올라오고 해야 되는 전재산 투자해서 해놨는데 막 이게 불안하니까 선배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초조한 느낌들 이렇게 마음을 좀 호소해서 위로를 좀 하고 왔습니다. 경기가 좀 살아나겠죠? 예, 어떻습니까? 아파트 시장 경기가 살아난다. 1번, 2번 계속 힘들다. 2번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 또 뵙습니다.